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앞에서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번 연도의 지수 전망치를 좀 짚어봤습니다. 증권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최저 포인트부터 최고 포인트까지 짚어보면 2,610포인트부터 3,500포인트까지 정말 다양하죠. 네, 오늘 첫 거래일인데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작년만큼 쉽지는 않은 장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투자를 또 하셨고요. 수익을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마감 2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2022년도도 늘 마감장, 오후장을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새로 인사드리는 또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장 특징주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임상현 전문가님 지금 전화 연결이 살짝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시장 한번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2,986.89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0.3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사실 약한 흐름인데요. 오후장에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힘에 붙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3,000포인트 도달은 살짝 어려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면요. 코스닥은 0.39%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장 초반에 역시 강하게 출발했었죠. 오전장에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오후장 들어가면서 장 초만큼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요. 임상현 전문가님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장 특징주를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보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특징주를 한 4개 정도 좀 골라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심택홀딩스입니다. 이제 심택홀딩스는 이제 심택을 자회사로 두고 있죠. 그래서 지주회사이면서도 이제 지주회사이면서도 자회사의 이제 성장 모멘텀 이 부분 때문에 올랐는데 이제 심택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 통신용 인쇄 회로 기판, 보통 PCB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패키징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2022년에 수급이 타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DDR5의 기판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기업에서 어떤 자율자동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공급 확대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패키징 사업 관련된 모멘텀에서 크게 올랐는데 오늘 이제 심택홀딩스가 지주회사가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지수의 그러니까 중국 관련 기업의 지주회사와 같은 연동을 받아서 오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차트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차트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급등을 했다가 보통 조정을 받으면 21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과 행보의 숨구르기 이런 걸 통해서 상승을 해주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급락에 대한 절반 요거를 회복하면서 신고가를 냈는데 지금으로선 당연히 단기 고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쪽의 모멘텀들을 좀 확인을 좀 해야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MBT라는 종목입니다. MBT라는 종목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메타버스 부동산 거래 플랫폼 세컨소울의 흥행 돌풍 이것이 가장 모멘텀들인데 물론 이 재료가 가장 큰 부분인데 원래 MBT의 사업은
모바일 포인트 광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오퍼월 네트워크 1위 플랫폼인 에디슨 오퍼월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포인트 모바일의 거래 업체가 네이버페이,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등 이런 쟁쟁한 기업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모바일 사업,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사업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는 종목군 중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적인 뭐 특징들을 이제 보시면은 먼저 이제 삼각수렴형 형태, 그러니까 한번 급등한 뒤에 이제 삼각수렴형 형태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고 좀 있는 상황인데 어제 윗골이 오늘 윗골이 좀 달렸습니다. 다만 보통 이제 시세가 되면은 한번 흔들리다가 2단으로 가는 모습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은 사심이 안 될 것 같고요. 조정 뒤에 좀 사심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현대모백스라는 종목입니다. 현대모백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거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 계열사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인데 그 베트남 동남아시아 냉동 물류 사업에 대한 그 확대 모멘텀 이것 때문에 이제 크게 올라주고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평가적인 요소, 물류 관련된 새로운 모멘텀, 그다음에 현대그룹 계열사라는 그런 그 저평가 영역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올라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들도 이제 삼각수렴형 형태를 보이는데 가장 큰 특징은 21선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땅바닥 형태를 보이고 이제 골든 크로스 향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가 가장 첫 번째 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캔들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상승 삿바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도정 숨고르기를 보이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모멘텀 때문에 크게 올라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연하게 한 절반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보이면은 뭐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조일 알루미늄 업체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 다시 말해서 양박 제조 쪽이죠. 양박국용 제강호 업체인데 알루미늄 관련된 그 열간 아변 설비 또는 냉간 아변 설비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추가 증설을 지속을 하는 그런 모멘텀인데 2차 전지 모멘텀 때문에 한번 크게 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에 알루미늄 가격의 재상승 조짐 이런 것도 하나 한몫하고 있고요. 한번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이 가격에 대한 절반 정도 조정을 오랜 동안 받았던 그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고점에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현재 고점에서 한번 볼까요? 70일 정도 됐네. 아무튼 60일 정도에서 전후에서 이런 그 다중바닥을 좀 보여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나름대로는 종가 매수도 관심주 중에서는 이곳 종가 매수를 좀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일장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또 공략할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소개해 주시죠. 오늘 특징주 중에서 이제 국내 상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들이 이제 흥성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을 해있죠. 이 부분들은 중국 금리나 경기 부양에 대해서 연동돼서 국내 증시의 본격 상승 모멘텀을 형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이제 상승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주회사도 이제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준비한 종목은 한국비엔시라는 종목입니다. 한국비엔시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부분들은 대만 골든바이오텍과 코로나 치료제 공동 개발 이 부분들이 가장 키포인트인데 최근에 이슈를 받았던 부분들 급락과 급등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유상증자라는 악재 모멘텀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임상 이상 마무리 단계가 12월 말에 투약 종료가 된다는 그 모멘텀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고 있으면서
오미크론 확산 이런 여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용복합 변이 플루토나가 이스라엘에 발생됐다 하는 모멘텀 때문에 오늘 진단 시작이나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한번 바라보시면은 실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부분들은 21선과 61선이 데드 크로스가 형성이 되고 나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죠. 그리고 보통 이제 주가 가격 상승을 좀 해주기 위해서는 현재 첫 번째는 이제 다중바닥을 형성을 좀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한번 다중바닥을 형성을 해줬고, 그 다음에 가기 위해서는 큰 급등, 그 다음에 조정의 이글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한국 BNC 부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월봉으로 환산을 좀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3개월 상승, 2개월 조정, 그 다음에 양십자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선 되돌림이 좀 세게 나오거나 또 쌍봉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주봉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도 보통 이 급락이 좀 됐던 부분에서는 기술적 반등 절반이죠. 현재 절반에서 꺾어지지 않고 계속 멈칫하다가 다시 한번 가면은 되돌림이 크게 나오거나 쌍봉 가까이 나올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코로나 치료제 쪽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지난 상반기에 한번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7,000원짜리가 이제 7만 원까지 갔던 전례가 있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절반을 넘어서 가기 때문에 대장주의 가능성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신풍제약 10조가 갔던 전례가 있는데 한국 BNC는 3조 갔다가 조정도 있고 한 1조 4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화이자하고 같이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장 공략 종목은 한국 BNC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임창현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 계속 인사 많이 해주시고요.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수소는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입니다. 새해에도 최재원 위원님 수고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주목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시장이 계속 그냥 작년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올해 시장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워지려고 해도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점부터 어려워진다는 거지, 현재는 좀 이렇다 할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연말 선물도 없고 새해 선물도 없고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오늘은 좀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지를 받은 건 좋은데 지지를 받고 가야 될 자리, 가야 될 흐름에서 가지 못하면 쌍바닥 테스트를 한 다음에 갈 거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번 주까지 딱 봤을 때 7대3 쌍바닥을 테스트할 확률이 7로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좀 오전에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또 음봉의 형태로 마감을 하는데, 현재 거래량은 또 줄고 있어서 뭐라 딱 말하기 굉장히 애매해요. 애매한데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건 한 내일이나 수요일까지 최소 한 1.5% 이상 상승하는, 코스피가 1.5% 이상 상승하는 양봉이 나오지 못한다면은 그냥 쌍바닥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9할로 올라간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일까지 좀 이렇다 할 좀 힘 좀 실린다, 거래량 좀 실린다, 상승하나 이렇게 싶은 좀 양봉이 나와준다면 이대로 그냥 3,100을 먼저 돌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의 의견은 똑같아요. 일단 3,100은 넘어요. 바닥을 안 깨고 3,100은 넘는데 쌍바닥을 테스트하고 넘냐, 아니면 이대로 2,960을 지키는 상태로 넘냐, 이 차이일 뿐 3,100을 넘는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중심을 맞추시고, 내려갔다 가는 것과 바로 가는 거의 차이점은 또 올라갈 때는 뭐가 수급을 받겠어요? 반도체 위주의 대형주들이 수급을 가져갈 거고요. 네. 내려온다면 한 2주 정도 좀 급락보다는 횡보 조정이 될 것 같아요. 횡보 조정이 될 것 같으니까
테마주들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했고 지난주에 제가 또 주의 깊게 보는 다음 주에는 게임주가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엔터주들, 콘텐츠 네네네. 회사들, 제이콘텐츠들이 좋아 보인다 해서 포트에도 넣었다 바로 승을 챙겨갔죠. 오늘 게임주들이랑 제이콘텐츠들도 좀 좋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종목들 흐름만 보면 테마주란 말이에요. 네. 테마주라서 아직도 7대3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수요일까지 양봉이 나와준다면 완전히 그냥 상방으로 다시 돌아선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7대3이 아니라 한 9대1로 쌍바닥을 테스트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테마주 종목 장세인데 또 수급을 받게 되면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확률은 뭐 반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첫 거래일 시작이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수익도 챙겨 가보시죠.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고 도전 100점 100승으로 매번 이렇게 승을 향해서 도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을 주목하셨을지 테마들 두 가지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가지 테마 원전과 대선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도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위원님에게 질문 드려보고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원전인데요. EU에서 지금 뭐 그린 에너지로 원전 이 이슈가 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고를 외치셨던 테마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또 고라고 봐야 될지 스톱이라고 봐야 될지 궁금한데 2022년은 원전주 고인가요, 스톱인가요? 이제 시작이죠. 고입니다. 네, 여전히 고군요. 이유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한 2달, 3달? 옛날에 주유소가 저녁 방송에 나왔을 때부터 하던 말이죠. 원전은 비교적 친환경입니다. 그렇게 환경오염이 심하지 않아요. 네.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옛날 얘기고 요즘은 기술도 안전기술도 굉장히 발달을 하고 이제 뭐 소형 원자로 이야기까지 나오는 와중에 네. 원전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나라 언론이 조금 많이 그렇게 공포감을 조성한 거고 현 정부에서 원래는 그렇게 위험한 그런 기술도 아니고 생각보다 좀 안전장치나 이런 처리 기술을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생각보다 환경오염도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 역시도 굉장히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렇게 크게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뭐 태양열, 풍력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태양열과 풍력으로 만드는 에너지가 1% 될까 말까예요. 나머지 다 화력이란 말이죠. 근데 원전을 폐기한다? 이 지금 전 세계가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뭐 활활 태워가지고 지구 오염에 뭐 대기 오염에 뭐 이렇게 지구 온난화에 힘을 보태겠다 이런 것도 아니라면은 네. 사실상 원전은 필요하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친환경으로 가자 했는데 풍력, 태양열 뭐 이런저런 에너지들이 이 필요한 전기를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전을 지금 유럽과 중국이 대체제로 선택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대체제로 선택을 한 다음에 당연한 수순이죠.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전은 한동안 완전히 좀 에너지 효율을 완전히 좋게 만들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전이 주로 갈 거예요. 원전이 주로 갈 거고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고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겁낼 필요가 없다. 세계의 트렌드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세계의 트렌드를 거스르는 건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고 시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중기적으로 봐도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고요. 원자력 안에서도 원전 안에서도 이제 소형 원자로 관련돼서 맞아요. 제가 계속해서 좀 세부 테마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부분 좀 여러분들 리서치 가능하시니까 네이버에 쳐도 나오거든요. 네. 리서치 하셔서 좀 찾아보시고 소형 원자로 이런 관련주 괜찮은 거 있으면 그런 쪽 위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소형 원자로 쪽을 보자 하셨는데 오늘 또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원전 대장주들 위주로 봐야겠죠. 네. 대장주들 위주로 봐야겠고 한전기술이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예요. 뭐 이렇다 말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대장이죠. 엄청 네. 올랐어요. 이 와중에도 엄청 올랐는데 여전히 저점이다. 여전히 저점이고 오. 옛날 고점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앞으로는 이때보다 더 트렌드가 될 거기 때문에 넘지 않을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기도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추가적으로는 좀 받을 수 있어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들이 특이한 게 따로 놀아요, 다.
그래서 좀 차트별로 좀 다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종목별로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추가 조정을 많이 받으면 62,200원까지 조금 더 과하게 받으면 여기 221선까지 한 62,000원 정도네요. 여기까지 받을 확률이 있고요.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77,000원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서 한 62,000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여기는 정말 좋은 자리가 될 거다. 여기는 매수하고 끌고 가볼 만한 자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까지 오면은 공격적으로 매수해 보셔도 좋고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안 나올 수도 있으면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주들이 많아요. 근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관련주들은 다 따로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전기술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전기술로 치면은 한전기술은 지금 바로보다는 내려오면 좋아 보인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보성파워텍은 대표적으로 못 오른 원전 관련주 중에 하나예요. 차트도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지지라인 구간 박스 안에 들어왔다가 이 박스를 오늘 돌파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아직은 못했어요. 아직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뭐 내려왔다 올라가든 아니면 바로 올라가든 이 한 3,550원 위로만 안착해 준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성파워텍은 좀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든 뭐든 2,95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강하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면서 네. 계속해서 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원전 정책 관련주로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강한 상승을 보여요. 네. 현재는 차트상으로는 조정의 여력이 좀 남아 있어요. 한전기술이랑 좀 비슷하다 보여지고 단기적으로는 15,000원 정도까지 왔을 때는 조금 1차적으로 매수 진입이 가능해 보이고 지지를 받을 시에 조금 더 내려온다면 한 12,000원 정도, 12,300원에서 12,5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좋은 자리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뭐 두산중공업도 있고 두산중공업도 차트가 네. 괜찮아요. 차트가 괜찮고 이 안에 현재 이 두산중공업은 유난히 좋아요. 신기한 게 그래요? 유난히 좋은데 올라왔어요. 지지라인, 지지박스 구간을 지지받고 이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19,950원, 한 19,9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면 여기 221선인 한 19,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원전 기술은 종목별로 다 다르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못 오른 종목들은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를 받아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오른 종목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좀 천천히 보기엔 굉장히 좋은 테마다 이만큼 위드 코로나랑 비슷하게 이만큼 좋은 테마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은 계속해서 고 외쳐주셨고 지금도 고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종목 한전기술과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각 종목별로 다르게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테마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사실 좀 어려운 테마이기도 합니다. 고라고 봐야 될까요? 스톱일까요? 이제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고인데 어떤 네. 후보께 고냐 네, 이게 굉장히 네, 네.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지지난주인가에 제가 지난주 초반인가 지지난주 후반부에 제가 이 테마를 들고 나오려고 한번 이렇게 선정을 했었다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오. 제가 대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수치적으로만 분석을 합니다. 네.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쪽 우세하다라는 좀 그냥 숫자적인 결론을 내는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때 말을 안 했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 안철수 후보가 변수가 된다고 예전에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변수가 될 수 있다.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었고 지난 대선 기준으로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안 나왔으면 안철수 후보가 됐을 거다라고까지 말을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충분한 변수가 될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면은 현재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랑도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 약간 그 형태인데 네네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현재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죠. 그 지지율이 대부분 어디로 가냐라고 지켜보면은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2주 전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 지켜보자. 네네네. 근데 이것도 제가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괜찮았거든요. 나와서 네네네. 윤석열 후보 지금 조금 약세인데 이대로 약세를 이어가면은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런 말 하면은 또 어디서 막 이렇게 나쁜 말들이 오기 때문에 네. 그때 좀 조심스러워서 말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지율 반전을 하지 못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지지율이 흘러 들어오는 곳은 안철수 후보 측으로 제일 먼저 많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이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따라가도 되냐? 이건 아닙니다. 아, 지금 그래요?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 세 종목 다 좀 저항 라인에 걸쳐 있어요. 네. 저항 라인에 걸쳐 있고 조금의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을 가져가 봐도 좋습니다. 현재 차트상 조정 구간에 있지만 안랩 같은 경우는 저항을 맞았고요. 내려온다면 좀 강하게 조정받을 확률이 있어요. 워낙 대선주들이 대선 네. 테마주들이 위아래 등락이 심해요. 네. 아이 설마 지지율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겠어 하는데 또 말도 안 되게 내려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안랩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85,500원까지는 내려와야 좀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만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첫 시세의 초반을 놓쳤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을 했으면 잡았을 네. 텐데 놓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시세의 초반부를 놓쳤으면 후반부에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첫 시세가 끝내고 나면은 분명히 강한 조정이 한 번 옵니다. 그때 매수 관점으로 가져보는 것이 좋아 보일 것 같고요. 써니전자 역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까뮤이엔씨가 있어요. 저는 까뮤이엔씨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차트가. 네. 안철수 관련주 중에서 뭐 대장은 아니에요. 알랩 써니전자가 당연히 대장인데 까뮤이엔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꼭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트가 쉬워요. 차트가 쉽고 까뮤이엔씨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3,120원 저항을 맞았고요. 내려올 겁니다. 한번 이렇게 내려온다면 최대 2,28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이 보여지고 매수는 여기 221선 부근부터 2,280원까지는 받아볼 만한다. 여기서부터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아보면은 한번 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을 좀 주시하는 건 좋지만 이게 지지율의 성향이 윤석열 후보랑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근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이런저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반전이 가능하단 말이죠. 현재 뭐 이런저런 좀 공격적으로 어택을 한다면 2030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2030은 사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던 층이거든요. 사실은 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지지율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조금 공격적으로 거기를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반전이 아직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반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지율 반전이 일어나는 분위기다 하면은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은 조금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못 일어난다, 절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을 좀 공격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가져보기는 대선 테마 안에서는 제일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개인의 판단에 좀 따라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지지율의 흐름을 봐야죠. 이 수치의 움직임. 그때는 제가 2주 전에 제가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을 주시했던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 이 흐름. 하락 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지율이 어디로 가느냐를 생각을 해본 거고요. 현재 봤을 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찾는다면 이건 누구의 지지율이냐라고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시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 이재명 후보는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고요. 이건 이대로 보고 다만 현재 이 보수 안에서 봤을 때 어떤 후보의 관련주를 봐야 되냐라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사실 저쪽은 정해졌잖아요. 네. 이쪽은 지금 막 난리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안에서 난리가 아닌 만큼 더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두 후보의 지지율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조금 더 강세인 쪽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받아보시면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테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테마와 관련돼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안철수 관련주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써니전자, 안랩, 그리고 까뮤 ENC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한 번씩 볼만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된 내용 또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백전백승 운영이랑 원우측이랑 포트폴리오 오늘 보지 않고 바로 AS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렇게 대선 관련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또 웅진신급이 있는 것도 궁금해지고요. 저번에 별다른 큰 이제 타격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한번 AS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웅진신급이 어떻게 할까요? 웅진신크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최근 박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전혀 오르지 못했어요. 그냥 제가 이 웅진신크빅을 보는 건 거래량이 터진 시점, 이전에 사실 큐브엔터랑 좀 비슷한데요. 큐브엔터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이 거래량이 들어온 시점을 봐야 돼요. 이전의 거래량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큰 거래량들이 이 자리들보다 훨씬 고점에서 터졌어요. 그럼 이것들이 불량의 정리냐?
이게 어떻게 물량의 정리입니까? 여기서 매집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네. 이것들을 전부 다 물량의 정리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력이 이 정도의 물량을 가져간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매도 매수가 다 엮여 있겠지만 세력들이 어느 정도의 물량을 확보한 구간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충분히. 네. 이전에 큐브엔터랑 비슷한 관점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좋은 이 거래량들의 평단을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진 시점들의 평단을 봤을 때 절대 이 부분보다 낮을 수는 없다. 최소 지금 세력들도 손실권이다. 여기서 얼마나 매집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절 아니면 손실권이다. 지지를 받고 있는 걸 보면 본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 시점들, 이 거래량들을 대충 평단 한 이쯤 잡아봤을 때 이 거래량들을 4,000원 정도 잡았을 때요. 한 3,000원 후반대 4,000원 잡았을 때 정리를 하려면 최소 8,000원을 가야 되지 않나. 7, 8,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저희는 사실 5%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게 윤석열 후보 관련주로 올라갈지 다른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굉장히 수상하다. 큐브엔터 막 2배 그냥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여전히 관련주로 엮여 있기는 하지만 별개로 놓고 봐도 오를 수 있으니까 굳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용진 싱크빅은 관련주로 엮여 있긴 하지만 개별주로 봐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개별주로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 한 번에 승 3개를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서울 확진자가 한 달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새해 들어서 리오프닝주들 승 한 번에 언제쯤 챙겨갈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보세요? 한 1월 말 정도에서 2월 초 정도면은 다 가지 않을까. 사실 노랑풍선은 이미 매도가 근접해 있어요. 맞아요. 노랑풍선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 한호가 15,050원인가가 매도가인데 한호가 차이로 못 갔고요. 사실 이 관련주 중에서 노랑풍선이 제일 강하더라고요. 굉장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 대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노랑풍선은 갈 것 같고 나머지 아시아나나 아시아나항공이나 파라다이스도 따라갈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관점이죠. 리오프닝 오죠 당연히. 네. 근데 오는데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제가 얘기한 대로 3달 전, 4달 전에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부터 바이러스나 백신, 치료제까지 말한 대로 흘러왔어요. 한치 오차도 없단 말이죠. 그냥 말한 대로 흘러왔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미크론 이제 사망자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추이가 많이 줄었어요. 네. 많이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우리나라가 늘어난 건 사실 약간 의료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 그런 갑작스러운 위드 코로나의 의료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했다. 문제도 좀 있어 보이고요. 사실은 확진자 집계랑 사망자 집계가 확실하게 된 건가 이것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의 차트 흐름이죠. 역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바이러스의 진화의 형태와 이 사망자가 줄어드는 형태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형태 이런 속도를 다 봤을 때 그냥 우세종은 오미크론이 될 거다라고 이전부터 얘기했었고 이게 결론이 나기 전부터 저는 이야기를 했었고 네. 결과적으로 우세종으로 결론이 났고 사망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는 늘어났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진화를 하더라도 더 줄어들 거예요. 사실 사망자 수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약해진다. 점점 사람한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치료제도 정말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찾아올 거고 저는 오미크론이 나타난 시점에선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굉장히 비중을 많이 담아도 괜찮다라고 볼 정도로 좋은 테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단기적인 매매하시는 분들보다는 한두 달 뒤에 열어봤을 때 계좌가 좀 해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포트에 최소 한두 개 정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전백승에서도 3종목이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고 팜스토리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있는 팜스토리 오늘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은 승 언제쯤 챙겨갈까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승을 챙겨가는 걸 떠나서 이미 올라왔어요. 지지라인 위로 올라왔고 조만간 장대를 뽑을 것 같아요. 저는 1월 중순 안에 종목을 10종목 아래로 떨어뜨릴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승을 챙겨가는 종목 안에는 팜스토리가 있어요. 그만큼 좋고요. 사실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비중이 정말 남아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을 정도로 이 지지라인 위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기도 사실 애매하죠. 이때 살짝 내려왔다가 여기 박스를 잘 지키고 있는데 박스 상단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거고 올라갈 때는 아마 장대 항봉 한두 개를 뽑아주면서 고점 부근을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양봉이 나오면 그때 시작이고 저는 무난하게 고점도 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이런 천연가스 이런 저런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팜스토리 여유 있게 보다가 얼마에 매도하지 내 그릇을 좀 측정해보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알아봤는데 그 와중에 또 BK탑스는 오늘 장중에 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죠. 최재원 의원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2022년에도 풍성한 수익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2022년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죠. 위원님 먼저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현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2022년의 첫 거래일입니다. 위원님 늦었지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과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드디어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2년 1월 3일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10시 딱 장시작하자마자 얘기해드린 얘기가, 우리나라 시장 이래로 이렇게 장시작하자마자 새해 첫날서부터 해서 강하게 계속 뻗어가면서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은 굉장히 드물었어요. 최근 15년 동안 해서 그랬던 기억이 한 번, 두 번밖에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오늘 정도의 흐름이면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지수가 급락이 나오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서부터 해서 여러분들한테 NFT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얘네들이 게임주와 엔터주와 거기에 IT 부품주가 포함이 되어 있고 앞으로의 IT 부품주들을 잘 봐야 된다,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메타버스 이슈랑 그다음에 VR, AR, 가상현실이죠. 메타버스 이슈와 NFT 이슈가 단번에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거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쪽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엔터주들, 메타버스에 관련된, NFT에 관련된 영화 콘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늘 셌고요. 제이 콘텐츠를 비롯해서 삼화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애들도 강했고, 게임주들은 오늘 죄다 폭등하다가 오후장이 좀 밀리는 바람에 좋았다가 조금 사그러들어서 조금 그랬지만, 여전히 강세로 떠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IT 부품주들이 아침에서는 그냥저냥 대충 움직였는데 오후장으로 가면서 강하게 움직여주는 애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잘 내려오질 않고 있는데 이번에 IT 부품주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걔네들만 가는 게 아니고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고 해서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텐데 1차적으로 일단 지수는 오늘은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흔든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섹터들을 싸게 사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봐서는 참 안 흔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조금 흔들어줘도 괜찮을 뻔했는데 어쨌든 밀리게 되면 2,950과 세게 밀면 2,900인데 이거 2,900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2,950 정도 흔들릴 거는 좀 생각을 하시고 시장의 바닥은 3,050을 안착을 하면 절반 정도의 바닥입니다. 절반의 바닥을 쳤다. 그럼 3,050. 완벽하게 바닥을 쳤다. 그럼 3,100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은 잘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지수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렇게 밑으로 급락하면서 지수가 혹시나 또 2,700, 2,500, 2,000 깨지고 1,500 깨지고 막 1,000 내려가고 이런 하락장을 만약에 겁내신다면 물론 그렇게 겁내는 분들도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그걸 겁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도 됐고, 거기다 CS 2022가 이제 코앞에 다가오기도 했고, 거기 관련된 IT 부품주 흐름들이 전부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2,950은 떨어지게 되면 거기가 저점이 될 것 같고요. 3,050을 안착을 해야 돼요. 저걸 안착을 해야 움직일 건데, 그래도 어쨌든 종목별로는 지수가 급등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잘 움직여주는 것 같아서 일단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 근데 얘가 혼자 이렇게 급등하기에는 코스피가 어느 정도 좀 따라와줘야 되는데 코스피가 아직 그렇게 양봉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뻗치면은
그러면은 종목들은 알아서 잘 움직일 겁니다. 근데 요거를 언제 해주느냐, 이제 일주일 뒤에 해줄 거냐, 2주 뒤에 해줄 거냐, 그거는 가봐야 되는데, 계속 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 살금 올라가고 여러분들도 팔까 말까 막 고민되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아트로처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팔기 쉽거든요. 근데 지금 월 초장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내려오기는 어렵고 이러다가 이제 이런 애들이 로보티즈처럼 이렇게 도망가는 수가 생겨요. 로봇 관련주죠? 로보티즈. 그래서 이미 로보티즈와 같은 이런 종목들의 패턴들의 흐름들이 월 초에서 많이 나오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로보티즈도 신의 한 수에서 요날 12월 15일 날 수요일 날에 신의 한 수 방송에서 로봇 관련주가 하나 있는데 이게 좋다. 이게 그리고 강의에서 얘기했던 종목이고 이거를 힌트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 바로 얘였습니다. 그래서 로보도 있고 유진 로봇도 있고 다 있지만 얘가 신의 한 수 종목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좀 많이 올라가서 부담은 되지만 이게 이제 신년 효과죠. 그래서 계속 로봇 관련주들은 CS 2022에서도 로봇에 대해서 많이 계속 부각은 될 거고요. 이미 작년 12월 달에서 삼성전자에서 로봇에 대해서 사업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로보티즈는 그래도 로봇을 진짜로 합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막 청소기 정도 수준이에요. 로봇 청소기 수준인데 그래도 같이 좀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게 순환할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주행, 거기다가 이제 통신 장비서부터 PCB, 카메라 이게 전반적으로 다 순환할 텐데 이제 1월 첫날입니다. 1월 3일이고요. 이게 이제 IT 섹터와 맞물리면서 이제 인공지능과 시스템 반도체와 DDR5와 모든 것들이 맞물리면서 움직여지게 되면 또 실적과 맞물려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기 전반적으로 이걸 이제 4분기 실적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CS 2022와 이게 맞물리게 되면 바닥에 있는 IT 부품주들은 죄다 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티즈 올라간 걸 부러워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IT 부품주를 찾자. 섹터는 좀 전에 얘기했었던 애들에서 나올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PCB, 플렉서블 많죠. 바닥 쪽에 있는 IT주들은 다 좋은데 이거는 이슈가 붙어갖고 강하게 움직이는 거고 아까 전에 비아트론 얘기하다 절로 넘어왔지만 종목들이 쉽게 이렇게 콱 하고 내려오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반 계속 쭉쭉쭉 계속 위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IT 부품을 잘 사놨다면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지금 월 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끌고 갈 필요는 있어요. 지수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종목별 장세는 계속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가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있었죠. 이제 횡령 소식인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거래 정지가 됐는데,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1,880억 원,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거의 92% 가까이 규모의 이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발생을 공시를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건은 이제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으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고소장이 제출된 상황이면서 앞으로 향후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회수를 하겠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대규모 횡령 혐의로 이제 매매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분들은 참 안타깝게 됐지만 이거에 따른 반사이익에 대한 관련주들이 지금 아침에 좀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제 치아 임플란트 관련주 쪽인데요. 디오라든지 덴티움이라든지 덴티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사이익에 대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와줘서 아침에 좀 움직이다 말았는데 덴티움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오 이쪽 관련주들이 당분간은 조금 더 강세를 좀 이어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일단 거래 정지가 일단 풀려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근데 이제 횡령 배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골치 아프게 좀 됐긴 했는데 글쎄요. 뭐 이게 상장 폐지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은 이거는 여기서 솔직히 확답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에서도 이렇게 되다가 거래 정지가 오래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리 원칙 조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상장 폐지가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좀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좀 사건을 좀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수급과 아무 그런 낌새가 없었어요. 기관들도 열심히 매수를 했고 연기금도 열심히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횡령 사건에서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바닥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거래 정지가 풀려서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횡령을 했었던 그 직원을 잡아내겠죠. 잡아내고 어떻게든 워낙 사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잡아내서 분명히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토해내게 만들거나 뭔가 사건이 좀 잘 종결이 돼서 오스테인 플란트도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는 예상을 해보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이 만약에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거래 정지 일단 풀려야 됩니다. 흔들게 되더라도 건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건들기보다는 차라리 반사액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임플란트 관련주 쪽으로 보시는 게 그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에서도 레진이라는 종목을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물론 추천주로 드렸던 건 아닙니다. 레진이 맞는데 레진이 아닌가요? 아침에 치아 임플란트 관련주 쪽으로 해갖고 레진이 아니고 레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아침에서도 이게 박스권으로 움직인다. 근데 이것도 수급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임플란트 관련주들, 그래서 디오, 레이, 덴티움, 그다음에 덴티스, 그다음에 바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쪽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동진세미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같은 이슈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그 횡령했던 그 직원이 슈퍼겜이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죠. 그렇게 해갖고 1,880억 원을 횡령을 하면서 그거를 횡령을 해가지고 주식을 뭘 샀는데 그게 동진세미캠이랍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의 그 지분을 1.07%인가요? 그래서 1%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분을, 그래서 지난해에서는 이 7.6%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혐의로 인해 가지고 동진세미캠이 같이 엮여가지고 같이 급락을 했는데 마찬가지 분석입니다. 오스테인 플란트하고 동진세미캠 추천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분석만 해드리는 건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얘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이슈가 돼가지고 그 횡령했던 사람이 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문매를 맞은 건데, 수급을 보면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탈날 만한 정도의 수급은 아닙니다. 오히려 강했다가 얘들이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동진세미캠이 이쪽으로 쭉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지금 나온 이슈가 뭐냐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횡령 후 이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 급락이 나온 건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싸게 사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 37,000원이나 35,000원 많이 떨어지잖아요. 오늘 지금 수급 보니까 그래도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좀 팔았죠. 뭐 놀래서 팔았는지 일부러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팔았다는 얘기는 내일도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내일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요? 지금 횡령 사건에 연루된 그 직원이 이 동진세미캠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어쨌든 그런 공포감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이게 뭐 급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급락해가지고 한 15% 20% 빼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주워 담는 겁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은 37,000원이나 35,000원 사이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이런 종목은 제가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많이 내려오면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려오면 사시면 되는 거고요. 안 내려오면 그냥 그러려니 갖고 있으면 흔들었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여전히 수급은 기업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도체 재료 부품주인데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있어서 한번 종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웹젠입니다. 웹젠 이게 이제 12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 수익이 꽤 났어요. 바닥에 있다 지금 올라갔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좀 오래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수익률은 30.7%인데 더 가져가세요.
35,000원 뚫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1월 3일 첫날인데 불구하고 잘 버텼으니까 80.5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도 80.5. 자, 이번에는 통신장비주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장비주 80.5 평가하도록 하면서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오전장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1,800억 원 횡령 소식에 들썩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이런 웹젠 같은 종목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2022년에도 수익과 행복 챙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소통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정수 위원님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2022년에는 흑호의 해라고 하죠. 저희가 또 여러 번 고양이 차트를 증시에서 이렇게 그려드렸었는데요. 고양이가 아니라 정말 으리으리한 호랑이가 나타나서 손을 쭉 뻗고 증시도 쭉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누리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함께 해주시고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